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제가 그동안 이제 쭉 강조했었던 것을 종합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태어났고 또 그런 권리가 있죠. 자, 대학 생활은 바로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유익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기 분석에 대해서 종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학은 여러분만의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뭐뭐다라고 네모칸 안에 들어갈 것을 저는 정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은 큰 공부를 하는 곳인데 과연 그 큰 공부를 하는 것이 뭐냐? 자, 멋진 인생의 주인공인 나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죠. 자, 그 멋진 인생이란 과연 또 무엇이냐? 역시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만의 어떤 멋진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철학 또는 비전, 미션 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멋진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안기돈이 정의하는 멋진 인생이란 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이상형과 함께 나를 즐겁게 해주는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삶이라고 저는 멋진 인생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그럴싸하게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이제 누가 물어봤을 때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퍼스트 베스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또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난로와 같은 이제 교수로서 저는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그리고 뿌듯함도 느낍니다. 때에 따라서는 짜릿함도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진짜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사실은 어딘지 모르게 뭔가 좀 나도 진짜 멋지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 이런 거를 강의를 만들고 또 강의를 하면서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함께 할 이상형과 살고 있어요. 제 와이프도 요즘은 다시 태어나면 또 저랑 산다고 하는 이런 어떤 쇠뇌돼서 있지만 자, 그리고 저는 취미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교수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상형과 지금 행복하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으며 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취미 활동들을 여러 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저보다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은 뭐 하는 곳이냐? 자, 멋진 인생의 주인공인 나에 대해서 깨우치는 큰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대학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준비하며 이상형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멋진 삶의 활력소인 취미 활동을 개발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깨우치는 큰 공부를 하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분석 즉 나에 대해서 깨우치는 공부라고 그랬죠? 그럼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이 제가 정의하는 멋진 인생에 대한 정의에 기초해서 세 가지 관해서 나에 대해서 깨우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진로 탐색을 하면서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이런 어떤 멋진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진로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왕도가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찾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아름다운 사랑을 위한 이상형을 찾는 거죠. 이 이상형을 찾는 것 역시 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사랑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위한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이상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이상형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나를 분석을 해야만 이상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은 보람이나 짜릿함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즐겁게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굉장히 즐겁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취미 활동인 거죠. 자, 우리 멋진 인생의 활력소가 바로 취미 활동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취미 활동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가 찾아야 되겠죠. 역시 자기 분석이 되어야만 나한테 가장 적합한 취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정의를 하는 진로 설계, 즉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진로 탐색에 있어서 바로 진로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진로 탐색,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진로 탐색을 하고 그 진로 탐색을 통해서 내가 걸어갈 멋진 인생길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진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진로 탐색을 위한 왕도는 없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공통적으로 또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찾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다만 좀 누군가가 가이드라인을 쭉 해주면 좋을 텐데, 자, 그런 것 등을 이제 제가 조금 해줬죠. 하지만 그게 다, 모두에게 맞는 것도 아니고, 자, 어느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 팁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찾는 것만큼은 못해요. 자, 그 진로 탐색을 할 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추천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게 바로 직장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직장은 멋진 인생의 출발점이다 라고 인식을 하자는 거죠.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런 다음에 그 멋진 인생의 출발점에 멋지게 서려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찾는 게 이제 우선순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물론 찾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것 찾고 그 중에서도 잘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 거 이런 것 등을 이제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 또는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많이 닮은 그런 부모님, 엄마나 아빠 중에서 자, 그 부모님이 다시 태어나면 꼭 하고 싶은 진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진로와 굉장히 흡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DNA는 곧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또 뭐 주변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잘 찾은 그런 어떤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찾았나를 보는 것도 괜찮죠. 하다못해 드라마라든가 영화 등을 보면서도 뭔지 모르게 끌리는, 땡기는 이런 어떤 그 캐릭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성격, 적성 검사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왕도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진지하게 그래도 끊임없이 찾는다 그러면 반드시 찾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찾는 노하우 등도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소개를 했었죠. 가장 행복했거나 기뻤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왜 행복했었는지 기뻤는지를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람을 느꼈거나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들은 여러분들 일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성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좋아하는 거 반대로 싫어하거나 꺼려하는 것들을 쳐내는 것도 좋아요. 자,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것들은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거 찾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럼 뭐 돈을 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또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또 뭔가? 이런 것도 다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검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MBTI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디스크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굉장히 파워풀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검사 하는 것도 그까짓 게 뭐 도움 되겠어 한번 해보니까 너무 브로드하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도움 안 되던데 그런데 그 질문들을 유심히 보면 그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검사도 또 다 공짜들이 대부분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멘토링을 해주는 이 코멘토 이런 거는 유료이긴 하지만 뭐 제가 DSC, RIS 사업단에서 이거를 지원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것도 이용을 하는 것도 좋고요. 자, 직접 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그 대학 생활의 모든 활동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다른 사람하고 뭐 비교하고 이러지 말고 내 가슴으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꼭 그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추천하는 게 비전, 사명인 거죠. 어떤 직업을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나는 어떤 뭐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상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비전의 역할, 이것은 진짜 암흑 속에서의 빛처럼 여러분들이 그 진로를 쭉 밝혀줘요. 그러니까 즉 힘든 일이 겪을 때마다 이런 어떤 밝은 빛처럼 여러분들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 사명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특히 우리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보면 자아실현에 해당되는 것이 맨 위에 있죠. 굉장히 수준 높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내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찾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기준 중에 비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포함시키면 되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진로 탐색이 어느 정도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직업 정보는 워크넷만 보더라도 벌써 총 9가지의 어떤 정보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직업은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로 탐색만 어느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진로 탐색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직업들을 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나를 알고 또 직업을 알아야만 더 적합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진로 탐색이 다 끝난 후에 하지 말고 이런 워크넷 가서 그냥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여러분들이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랑을 위한 이상형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인가를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되죠. 자, 나의 이상형은 누구누구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연예인, 어떤 특정 연예인을 이제 뭐 얘기할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얘기도 안 해본. 바람직하지 않죠.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아이디얼 타입인 이상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내 즐거운 삶의 동반자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이 저가 하고 싶은 사랑이에요. 따라서 저의 이상형은 내 즐거운 삶의 동반자예요. 그런 어떤 사람을 저는 찾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얘기하는 행복의 3대 요소라는 게 있는 거죠. 자율, 유능, 관계. 이런 어떤 3대 요소, 우리 그 몸의 3대 구성 요소와 마찬가지로 이 행복을 위해서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이 사랑은 가장 우월한 행복이기에 이런 관계를 위한 이상형을 찾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저 예를 들었었는데 제 이상형은 이런 겁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좀 싹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말이 통해야 되고 또 술을 좀 해야 돼요. 왜?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따라서 이상형을 찾기 위한 필수 조건은 자기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내 멋진 삶의 활력소인 취미 활동을 찾는 거죠. 자, 이왕이면 이렇게 좀 추천하는 취미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꼭 이런 거를 취미 활동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을 할 때 이런 취미도 포함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보통 네 가지의 다른 종류의 취미를 좀 가지라는 거죠. 몸을 쓰는 거, 머리를 쓰는 거, 좀 창의력에 좀 기를 수 있는 거, 또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또는 성취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취미. 자, 이런 것들은 좀 인내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거죠. 왜냐면 기술과 지식,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습득을 해야 되고 또 경험이 좀 쭉 축적이 돼야만 되는 거라서 뭐 예술, 공예, 스포츠, 뭐 가드닝 이런 것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취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굿라이프라고 하는 책, 최인철 교수가 쭉 우리 어떤 삶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볼 때 하나는 되게 재미있고 의미 있고 제가 왜 즐겁고 유익한 대학생활이라고 하죠. 그럼 즐거운 건 재미인 거고 유익함은 의미가 있는 이런 거로 볼 때 우리 행복을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활동들도 이 두 가지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이라고 했죠. 취미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죠.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가드닝도 좋아하고 요리도 좋아하고 뭐 제 와이프랑 또 데이트하는 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뭐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행복 칼로리표에서 여러분들이 한 2주에서 3, 4주, 한 4주 정도에 그렇게 했었던 활동들을 쭉 기록해 보세요. 의미와 재미의 기준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자, 안기돈의 어떤 취미란 어떤 정의를 내렸냐면 내 멋진 삶의 활력소다.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자, 진로, 그 다음에 이상형,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깨우치는 이런 대학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